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벌써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월요일 현재 많은 분들, 968명,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행히 오늘도 좋은 소식들 전달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리뷰했던 종목, 그리고 목요일날 새롭게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가지가 모두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우선 정치 인물주죠. 새우글로벌 오늘만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 정치 인물주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 또 이낙연 의원 관련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에 새롭게 이제 홍준표 관련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야권 인사 무소속 4인방 중에서 일단 권선동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홍준표 또 의원에 대한 복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이제 상한가가 바로 지집을 했고요. 오늘 또한 20% 이상의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58% 이상의 상승이 이 거래일 만에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제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익절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이 3,500원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3차 목표가로 오늘의 고점인 3,500원을 3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지금 3,12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종가 무렵에 3,100원 라인대를 지지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전량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종가 무렵에 3,1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땐 수익을 챙기시고, 아니라면 오늘 고가였던 3,500원 라인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가 짚어드렸던 나라 M&D, 그날은 급등이 나왔는데 또 금요일 날 조정이 나와서 저는 좀 빠지려나 했는데 오늘 29%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는데요. 나라 M&D 같은 경우는 이제 LG 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분할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여전히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8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익절가랑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목표가, 지난주에 제가 3차 목표가를 10,000원 설정해드렸는데 오늘 1,450원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4차 목표가를 11,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대를 오늘 현재 지금 9,4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9,2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일 살펴본 종목들도 복습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하면서 너무 급등해서 저희를 당황케 했었던 삼육물산 한번 짚어볼게요. 삼육물산은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원래 4, 5%대 가져왔던 종목인데 그날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가 4, 5%대까지 9,000원, 9,500원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타점이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또 금요일 날 상승이 나왔던 부분, 또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DMG 관련해서 경협주 테마주이기도 하고, 또 고차동성 필링 관련해서 원래 일본이 이제 독점으로 하고 있었던 고차동성 필링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다시 그날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20% 장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상한가가 진입했었는데 제가 이제 9,500원을 1차 매수가, 9,000원을 2차 매수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9,500원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타점이 왔을 때 달릴까 말까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도 오늘 리뷰해볼게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IPO의 대여에 다 들어가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도 2대 주주이기도 하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에도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황은 어떻게 보면은 올 하반기에 업황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진핑 연내 방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게임 종목들은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1%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은 그래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1.61%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이후에 3%대 이제 상승은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넷마블은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5천 원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라인대를 잡고 그대로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잘 가고 네.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좀 가격 전략을 리뷰해달라 하시는 네.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선착순으로 딱 한 분, 먼저 올려주신 한 분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저희가 9월 네. 3일 날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다시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손절 라인대를 아마 12만 원 라인대를 정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리노공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SC가 말씀드리자마자 이 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고 15%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속주로 제가 리노공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최종 테스트 소켓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리노공업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관련 종목들은 반드시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손절가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2만 원 라인대를 아마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그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2분 아래 관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안정감이 다시 찾아오면 다시 네.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또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정치 테마 섹터입니다. 정치 테마 섹터 네. 이번에 새우 글로벌로 너무 잘 가는 바람에 네. 기대가 또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예, 지금은 기보입니다. 늘 정치 인물주는 네, 기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정치 인물주는 워낙에 많은 인물도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정치 인물주는 비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략해본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죠? 제가 지난주 새우 글로벌에 이어서요. 후속주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도 인물이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써니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 저번에는 홍준표 네. 관련주였다면 이번엔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면 대장주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당연히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안넷과 더불어서 안철수 의원의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51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던데요. 8.93%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써니전자를 가져온 이유를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안철수 의원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즉시 자르라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점차 보수 성향의 발언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이제 4월에 있을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윤곽이 여야당에서 인물들이 윤곽이 나와주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지금 이제 부산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살짝 안타까운 이유로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홍정욱 의원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의원이 중도에서 보수 발언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민생 경제 발언이 계속해서 정부 책임이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당과 계속해서 야권
통합을 해서 그에 따라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에도 한번 출마해서 단일화했던 경력이 있고요. 또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 대표가 지금 현재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권 인사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내년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할 만한 지금 현재 인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단합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또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난주엔 제가 홍준표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그 인물들 야권 인사들의 순환매 차원으로 안철수 의원의 대표 종목인 써니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여파를 덜 받는 섹터가 네. 또 정치 인물주인 만큼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정치 인물주 특성상요, 좀 변동성이 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가격 전략을 짚어드렸다시피 8%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현재 지금 올라가지고. 8%대 상승이고 4,480원 라인대에서 아까 1차 매수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제가 4,900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지금 현재 4,690원 라인대가 위치해 있는데 4,900원을 일단 1차 매수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00원을 1차 매수가로 설정하셔서 4,9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4,8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5,4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제가 손절 라인대를 4,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손절가를 조금 상향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25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좀 상향하고요. 다시 한번 4,300원 라인대까지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지금 13%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아까 8%대에서 지금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4,500원 선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4,500원에서 한 번, 그리고 4,300원에서 두 번째,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오늘도 또 말씀하시자마자 또 5, 6% 가까이 오르는 네. 바람에 이제 목표가 두 가지 설정해 드렸으니까 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네, 접근해 맞습니다. 주시고요. 또 손절가 4,2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이 섹터도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네.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일단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예전처럼 어떤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건 제한적이고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막상 이제 발표가 난 이후에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신기술이 또 발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미래차 관련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비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안에서 2차 전지는 또 아닐 거고 어떤 공략주를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누구보다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려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같이 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모트렉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주로 볼 만한 네. 모트렉스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트렉스는요 4,57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5.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똑같이 ADAS 그리고 HUD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중소기업 중에 유일하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에 유일하게 인증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지난주에도 가장 강력하게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 날에도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끝마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터리에 대해서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신기술이 또 발표가 됐을 때는 그에 따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모트렉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참 많이 들고 오시는 네.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요. 4,8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5,4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3,950원 라인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은 강력하게 돌파한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그 박스권의 상단 부위인 3,9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아 드리겠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데 4,000원 라인대까지는 여러분들이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또 3%대 더 추가적으로 네.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달릴까 말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강하게 하락이 나올 요인도 또 그렇다고 급등이 나올 요인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항상 시장은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상 약세 흐름이라고 해봤자 폭락이 나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확실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전략 그리고 추석 연휴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과 방송 외에도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